첫 만남부터 시작된 불편한 기류. 결혼 3년 차 아직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그 모든 것은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그날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반전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첫 인사, 차가운 눈빛. 2021년 봄, 벚꽃이 한창 피던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 준호와 사귄 지 1년 반,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었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옷을 10번도 넘게 갈아입었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에 베이지 가디건,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미소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아니야, 너무 딱딱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야, 너무 경박스러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립스틱도 3번이나 다시 발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준호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마음을 다독이며 준호의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평소 밝고 유쾌했던 그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핸들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수진아, 우리 어머니는 좀 특별하셔.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이미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준호가 이렇게 긴장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했어요. 12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주한 시어머니의 첫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구에 파마한 머리,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차갑더라고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미소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5초, 10초.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수진이구나. 생각보다 키가 작네. 준호가 160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이힐 신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도 반갑다는 말도 없이. 저는 그날 3cm 굽의 단어를 신었는데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가 뒤에서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것은 마치 면접 같은 질문 공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베이지색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뭘 하시지?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어느 회사인데? 이름 있는 회사야?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는 직원 5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였는데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답하기 어려운 회사구나. 그럼 수진이는 어디서 일해? 준호가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너도 대기업이야?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해요. 작은 회사?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이 질문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첫 만남에서 월급을 물어보다니. 준호가 옆에서 어머니라고 작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일반적인 신입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얼마? 숨길 게 뭐 있어? 어차피 우리 가족이 될 건데. 가족이 될 건데라는 말에 준호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저에겐 전혀 반가운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압박감만 더 심해졌죠. 200만 원 정도요. 200? 요즘 대학 졸업하고 그 정도밖에 못 받아? 준호는 입사 첫 해에도 400은 받았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분야가 원래 초봉이 낮다는 건 상식인데 마치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억눌린 대답.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체크리스트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씩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집은 어디 살아? 전세야 월세야? 저희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살아요. 작은 아파트? 몇 평인데? 23평이요. 23평.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요즘 신혼집 마련이 만만치 않을 텐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어? 이 질문이 가장 난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예요. 최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요즘 전세금이 억 단위인데 준호 혼자서 다 마련할 수는 없잖아.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준호가 계속 눈치를 보며 대화를 돌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답을 듣고자 하셨어요. 그런 건 준호와 상의해서. 상해? 이미 상의했을 거 아냐. 1년 반이나 사귀었으면서 이런 현실적인 얘기 안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이상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희는 사랑해서 만난 건데 마치 사업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모든 걸 계산적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나중에?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론 살 수 없어. 수진이도 이제 어른인데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웃음 뒤 숨은 견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밝게 웃으시면서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그래도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반가워. 커피 마실래? 내가 직접 내려줄게.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아, 이제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수진아, 요리는 할 줄 알아? 요즘 젊은 애들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던데.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건? 그럼 미역국이나 갈비찜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미역국은 끓일 수 있는데 갈비찜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 배우는 중?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는데. 시집 가면 배워야지. 커피를 가져오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는 입이 까다로워. 어릴 때부터 내가 해주던 음식만 먹었거든. 특히 된장찌개는 시판 된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직접 담근 된장으로만 해줘야 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할 수 있겠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배워볼게요. 배워봐야지. 남자는 결국 어머니 밥맛을 찾는다고 하잖아. 수진이가 못하면 우리 준호가 계속 집에 밥 먹으러 올걸.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처럼 들렸죠.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터진 말.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갈비찜, 미역국,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이 저에겐 부담으로만 느껴졌죠. 앉아서 먹어봐.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때? 맛있지? 이런 맛을 낼 수 있으려면 최소 10년은 연습해야 해. 갈비찜은 특히 고기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요리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시험 문제를 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지만 솔직히 다 외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수진아, 살림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둘 다 직장인인데 집안일은 누가 해? 저희가 서로 도우면서 할 생각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시더라고요.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쁜데 집에 와서 또 집안일까지 해야 해. 그럼 언제 쉬어? 그건. 요즘 여자들은 남녀 평등을 너무 내세우는 것 같아. 물론 직장 생활 하는 건 좋지만 가정에서는 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도 본질은 안 변해.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제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만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일을 계속? 그럼 아이는 언제 나올 건데? 남편의 눈치 보는 표정. 아이 얘기가 나오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아직 결혼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 얘기까지 나오다니. 그건 결혼하고 나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수진이 나이가 몇이야? 26살이요. 26살이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 낳기가 쉬워.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져. 시어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져야 하는 거 아냐?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어느 쪽 말에 동조해도 문제가 될 상황이었죠. 그건 수진이와 상의해서 정할 문제 같은데요. 상의해서 정해? 이런 것까지 상의해야 하나? 결혼하면 아이 갖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저는 그런 준호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왜 어머니께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어머니, 요즘은 아이를 가지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아이가 계획대로 되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더라고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아이 낳기 싫어? 이 질문에는 정말 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기를. 시기?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아이 낳고 기르는 거야. 그게 여자의 본분이지. 며느리의 굳어진 얼굴. 점점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께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너무나 달랐어요. 수진아, 표정이 왜 그래? 기분 나빠?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죠.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기분 나빠하더라. 어른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들어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른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시니까 마치 제가 버릇없는 아이 같았어요. 저는 어른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의견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옆에서 준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보더라고요. 의견? 의견이 뭔데? 저도 제 꿈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꿈? 하고 싶은 일? 그래, 젊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시더라고요. 나도 젊을 때는 내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걸.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의미심장하게 보셨어요. 물론 수진이 생각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준호는 전통적인 가정을 원해.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잘 알지. 준호를 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준호가 너무 아까워.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괜찮은데 왜 굳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왜 굳이 너 같은 애와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뜻이었죠. 어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요즘 여자애들이 너무 당당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침묵, 무거운 분위기.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준호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양보해주는 거야라는 식이었죠.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우리 준호 때문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할 수 있지?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저를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편을 들어주겠다고. 네? 아니,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밖에서는 신사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고. 혹시 우리 준호가 수진이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일 없지? 준호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뭐가 무슨? 나는 진짜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데이트 폭력도 많다고 하는데.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니까 더 불쾌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우리 준호가 워낙 순해서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수진이한테 잘해줘야 해. 여자는 여린 존재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의 눈물. 오후 4시쯤 드디어 집을 나왔어요. 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손만 잡아주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수진아, 어머니는 원래 좀 직설적이셔. 나쁜 뜻은 아니야. 직설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준호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 마치 내가 데려온 물건을 품평하는 것 같았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준호야, 너는 왜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이 말에 준호가 머뭇거렸어요. 그게 어머니께 대들면 더 복잡해져.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수진아, 인사 잘 드렸어? 어떠시던? 네, 잘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시작부터 삐걱댄 관계.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뭐라고 하시던? 수진이가 예쁘다고 하시네. 그런데 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하셔. 지켜보자고? 마치 제가 시험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집에 오라고 하셔. 이번에는 요리를 같이 해보자고. 요리를 같이? 그것도 시험이겠죠. 제가 시어머니의 요리를 얼마나 잘 따라 할 수 있는지 보려는 거예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가 반대하면 포기할 거지.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수진아, 조금만 더 노력해봐.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또 저에게만 노력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시어머니와 평생 이런 관계로 지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 그런데 일주일 후 준호의 대학 동기 민수를 우연히 만났어요. 민수는 제가 준호와 사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누나, 준호 어머니 만나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인사드렸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사실 준호가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네? 준호가 말 안 했나? 2년 전에 사귀던 선배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겪고 결국 헤어졌어요. 그 선배도 처음엔 잘 참았는데 나중엔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준호가 그런 일을 숨겼다니. 그 선배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의대생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았는데 준호 어머니가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키가 크다고 성격이 세다고 의사가 되면 준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그럼 어쩌냐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네. 그 선배가 마지막에 준호한테 말했대요. 내 어머니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수한테 들었어. 이전 여자친구 얘기.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반전의 반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의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애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수진아, 너 정말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준호 어머니가. 사실 준호한테 선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 회사 사장 딸이랑. 뭐? 지금도 그 얘기가 진행 중이야. 준호가 거절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들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뭐죠? 그냥 시간 끌기용? 그날 바로 준호를 만나서 따졌어요. 선 본다고? 언제부터? 수진아, 그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뭐? 너는 거절했어? 물론 거절했지. 나는 너랑. 확실히 거절했어?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준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나는 그냥 어머니 눈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야? 마지막 반전.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어제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렸어. 수진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정말?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했어. 너무 심했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화내셨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말씀하시더라. 사실은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간절해서 실수했다고. 정말? 어머니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셔. 이번에는 정말 예쁘게 봐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먼저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갔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였는데 그때의 마음을 까먹었나 봐.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대할게. 그리고 준호가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도 어린 시절 시어머니께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 거라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씩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말해. 그때 깨달았어요. 첫 만남에서의 모든 시험과 견제는 정말로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물론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첫 만남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도 보고 정말 딸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첫 만남의 그 차가운 눈빛은 이제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답니다.